레이 달리오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금 창출력이 뛰어난 그런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 한국에는 이 현금 창출력이 뛰어난 기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 레이 달리오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금 창출력이 뛰어난 그런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미국에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그리고 시스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자, 이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은 한국에는 이 현금 창출력이 뛰어난 기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5개의 기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은요, 첫 번째로는 작년 9월 말 기준 순현금 자산이 많은 기업을 뽑았습니다. 순현금 자산에 대해서 지난번 컨텐츠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금이 1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의 순현금 자산은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되죠. 즉,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그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 뺀 실제로 그 기업 거다라고 볼 수 있는 현금이 순현금 자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5년간 이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성장한 기업을 꼽았습니다. 매출액이 5년간 역성장한 기업은 제외를 했어요. 자, 그래서 추려진 기업 중에서 순현금 자산이 많은 순으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5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위는요,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입니다. 고려아연은 작년 9월 말 기준 약 1조 원의 순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17%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이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 즉 내 돈에 비해서 남의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자, 이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부채 비율이 17%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100인데 남한테 빌린 돈은 17 정도밖에 안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즉 부채 비율은 일반적으로 100% 미만이면 괜찮다라고 보긴 하는데 뭐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고려아연으로 돌아와서요. 자, 고려아연은 말 그대로 아연을 재련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런 비철금속 관련된 기업들이 한 가지 광물만 재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물을 재련하면은 아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납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금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4가지 품목을 고려아연은 전문적으로 재련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현재 이 직면한 이 위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긴 하나 어차피 이런 것들은 필수 소비재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위기가 해소가 되고 경기가 반등을 한다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고려아연 주가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위는요, 우리한테 친숙한 기업인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순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54%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모바일 메신저 1위 기업이죠. 카카오는 사실 비상장 기업이었죠. 자, 그러다가 이 다음을 인수하면서 우회 상장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 엄청난 트래픽에 비해서 그동안의 성과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자, 하지만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메신저에서 올라오는 광고, 이 비지톡이란 이런 부분이 실제 수익성과 연결이 되면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 두 쌍두마차를 통해서 계속해서 송금액을 늘려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신고와 수신고를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 바로 투자증권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핀테크 회사로 거듭나는 그런 시기에 도달을 했습니다. 3위는요, 카카오가 나온다면 바로 이 기업이 나와야겠죠.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2조 4천억 원 규모의 순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90% 정도 됩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1위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죠. 네이버는 이 구글과 마찬가지로 워낙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광고 이런 부분에서 돈을 상당히 잘 벌었습니다. 자, 하지만은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저것을 시도하긴 했으나 그리고 해외 진출을 노렸으나 계속해서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 라인이 대박이 터지면서 사실상 해외 진출에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또 이 라인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야후와 또 합병하는 그런 이슈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동남아 시장을 네이버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카카오의 질세라 네이버 파이낸셜을 미래에셋, 대우증권과 합작회사로 설립을 한 이후에 핀테크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위는요,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삼성그룹의 IT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3조 7천억 원 규모의 순연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38% 정도 됩니다. 삼성 SDS는 이 그룹 기반에 탄탄한 고객망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러 고객사한테 IT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는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 주식시장의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이 된 그 이슈 때문에 고객사들의 이 IT 예산 집행이 좀 연기가 됐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단기적인 실적은 부진할 수 있지만은 길게 보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재택근무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점점 많아질 거거든요. 자, 이것은 고로 바로 삼성 SDS의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재택근무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는 바로 삼성 SDS의 IT 솔루션 그리고 클라우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대망의 1위는요. 사실 뭐 좀 싱겁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예상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무려 82조 원에 달하는 순연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35%예요. 지난번에 이 미국의 순연금 자산이 많은 기업 5선을 뽑았었는데 사실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순연금 자산이 590억 달러였거든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82조 원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많은 순연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것이 핵심 포인트겠죠. 뭐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글로벌 메모리 1위 반도체 업체, 그리고 글로벌 상위권 스마트폰 제조업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주식시장의 급락을 야기시킨 그 이슈로 인해서 모든 그런 자산군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 하지만은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은 이 현상의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점점 이제 재택근무, 온라인으로 인하는 그런 부분을 선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뭐 랜선 출근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데이터 트래픽이 많아질 것이고 서버 증설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서버용 D램, 즉 반도체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죠. 실제로 최근에 이 반도체 가격이 지금 이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등하려는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현금 창출력이 뛰어난 기업, 한국 기업 5선을 한번 알아봤었는데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5위 기업까지가 어느 정도 경합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우리나라로 와서 똑같은 이 잣대를 들이대서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매우 압도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다른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 삼성전자 좀 견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업들이, 그런 현금 창출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종종 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 하락장의 바닥이 언제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워렌 버핏의 말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 급락장이 나오면은 투자 대가들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인터뷰를 막 하잖아요. 버핏 같은 경우에 인터뷰를 잘 안 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자, 어떤 말을 하냐면은 절대 하락의 끝은 자기는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기업들이 이 하락장이 시작한 이후로부터 20년, 30년이 지나면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해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라 있을 것이다. 자, 그것은 내가 80년 투자 인생 동안 겪었던 그런 진리다. 발행 같아서는 20년, 30년이 아니라 뭐 2년, 3년 정도만 돼도 훨씬 지금보다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도 힘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